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아이킥 하프타임. 먼저 20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1등입니다. 1등. 오윤혜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종대 교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예. 아니 깜짝 놀랐어요. 컬투쇼를 이기고 저는 MBC 중에 1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네.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전체 라디오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네. 동시간대로 들었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아침이고 저녁이고 간에 통틀어서. 통틀어서 예능이고 시사간에 통틀어가지고 뉴스 알키기. 난 못 살아 내가. 아, 그러니까 난 못 살아. 이거는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의 염원과 그리고 네. 진짜 희망의 대한민국을 여전히 응원한다라는 이런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저는 MBC가 네. 나름대로 어려운 시절에 잘 버텨줬고 앞으로도 잘 버텨라는 시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이건 방송의 기술이나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시대 상황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네. 좀 그런 점에서 MBC가 무겁게 이 교훈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였으면 수치를.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피디님께서 정말 오윤혜를 시사방송에 섭외했을 때는 네. 전투력 상승하고 가겠다는 시그널이거든요. 사실 저도 MBC에서 섭외 왔을 때 살짝 놀랐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내일 정말 저희 또 공개 방송 예, 하잖아요. 100만인의 봄소풍. 네, 제가 또 노래도 준비했잖아요. 예, 노래 아이고, 준비하셨고요. 예, 우리 그 오윤혜 씨가 MBC 이 라디오 저희 뉴스 네. 아이킥 출연하기 전에 마지막 MBC 출연 니 음악 중심입니다. 음악 중심이었거든요. 네. 가수시잖아요. 원래 가수시죠. 네, 네. 아직도 가수입니다. 예. 하지만 저는 누구처럼 돋보이고 싶은 마음을 접고 제 노래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노래로 골랐어요. 아, 왜냐면 제 노래가 워낙 발라드고 무겁다 보니까 아.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밝은 노래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돈 맥클레인 노래를 그런 노래는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네네. 예, 기대됩니다. 네. 예, 내일 두 분 다 함께 하십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은 최다 출연자 예. 자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또 원래 동률이었어요. 네. 뭐가요? 동률인 분이 계셨는데 아, 헬만. 아니요. 거긴 이제 고정이고 네. 고정 아니신 분들 중에. 네. 근데 근데 이제 외교 안보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네. 예. 당당히 1위로 올라서셨어요. 가장 바쁘신 아이고, 분이죠. 예, 저도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 자, 내일 우리 청취자 여러분 봄소풍 직접 못 오시더라도요. 오전 네. 11시부터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라디오로는 그 정치인싸 시간에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윤혜 씨의 노래, 김종대 교수님과 이야기 놓치지 말고 내일도 꼭 같이 함께 네.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오윤혜 씨. 네. 이 쭉 방송 보시면서 오늘 또 궁금한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께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시절에도 약간 특 먹고 만들어야 된다. 갑자기 우리가 좀 타임머신 타고 왔네 이분이 약간 네, 굉장히 네. 생뚱맞은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현실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지금 현실이 20년 정도 타임머신 타고 갔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신 것만 같은. 왜냐면은 그냥 뉴스가 얼마나 글로벌하고 실시간으로 팩트체크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알아. 그게 국가의 안보든 뭐 중요한 사실이든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네. 우선은 지금 현실은 라디오에서도 나가고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이거 미국으로도 볼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네, 이거를 네. 윤석열 대통령님도 알고 계시겠죠? 2023년도라는 거를. 네. 그렇죠. 알고 근데 있겠죠? 그 안보관이 네. 옛날에 언제 보던 안보관 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아무래도, 안보관. 예, 모든 걸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인데 가장 최고의 안보는 나의 어떤 높은 자존감을 바탕으로 해서 네. 네. 강해진 나를 신뢰하고 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이 동맹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조금 더 자주적으로 자기가 어떤 그 한반도 주변 정세를 한번 주도해 보겠다. 네. 이런 결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북방 외교를 했고 남북 기본 합의 설 체결했고 더 나아가서는 전시 작전권도 우리가 행사하겠다고 했던 그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동맹 얘기만 나와요. 의존적인 어떤 얘기만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동맹의 한 축이 어디로 갔느냐. 그런 네. 점에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무기보다 더한 게 있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높은 자존과 네. 생존하겠다는 의지. 맞아요. 핵무기를 네. 안 써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저는 아닙니까? 그런 어떤 자주적인 어떤 역량이 있는 나라가 동맹도 잘 된다. 그런데 동맹의 확장 억지력이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거를 다 희생시키는. 예, 다 갔다. 네. 막.
그리고 그 미국에 대한 그 환상이 일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언론이라든지 미국 그 여당, 야당들에게는 굉장히 친밀하시더라고요. 근데 국내 야당이라든지 국내 언론에는 굉장히 멀리 하잖아요. 이게 혹시 그 사대주의적인 약간 미국이라든지 저는 일본. 그 단어는 좀 네. 쓰기가 또 불편한데요. 네. 너무 그런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나는 한국 국회 연설 갔는데 민주당 의원들 다 퇴장했다. 여기는 다 당 구분 없이 기립박수 치더라. 네, 20몇 번.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실 거예요. 그게 더 대단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가서도 그러셨잖아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웠다. 예. 이렇게 돌아와서 얘기하셨잖아요. 부끄러웠다, 부러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야당. 아니, 본인의 그렇습니다. 국적을 잠깐 착각하신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이. 그러니까 이번엔 더 그러시겠죠. 아, 그래요? 아니 본인이 또 했던 말이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해석하는 이런 네. 어떤 그 결과.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간극이 점점 벌어질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무기 전문가시니까 궁금한 게 핵이 굉장히 무서운데 그럼 만약에 북한이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핵을 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걸 알아챌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 또는 만약에 거기서 핵을 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떨어지기 전에 선제로 탁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무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게 바로 킬체인입니다. 킬체인이요? 예, 킬체인. 그래서 네. 그거는 쏘는 징후를 보고 쏘기 전에 무력화하는 선제 타격 개념인데 네. 그렇게 해서 잘 돈도 쓰고 해왔어요.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뭐요? 이 쏘는 기미를 알아차리는 거는 뭐냐면은 액체 연료 미사일이에요. 즉 미사일에 연료 주입하는데 30분이 걸려요. 네. 그때 알아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때 못하게 30분 그다음에 동안. 고정식 발사되고 네. 근데 지금은 고체 연료 미사일은 준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바로 쏠 수 있어요. 고철래 개발했죠.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바로 하나요? 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동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심지어 잠수함도 있어요. 저수지에서도 쏘고 저수지에서도 열차에서도 쏘고 그럼 우리나라가 막을 수 있는 그러면은 거. 이런 그 새로운 유형의 미사일이 있으면 기존 킬체인은 무력화됩니다. 못 쓰게 되는 거. 이 부분이 지금 걱정거리예요. 그럼 그거를 미국의 기술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고체 연료는? 아니 미국이라고 해서 다 뭐 전지전능한 건 아니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의존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예. 미국도 그러면 아직 그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킬체인으로 안 되면 그럼 다른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느냐? 뭐가 있어요? 있죠. 뭐요? 예. 그러면 이제 미리 선제 공격으로 제압하는 게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대책은 뭐냐면 공중으로 날아오는 그것을 요격한다, 방어한다. 격추.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도 굉장히 그 확률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이 보여준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불규칙 기동을 해요. 쭉 낮게 나오다 급격히 솟구쳐서 다시 수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야구의 변화구 같아서 맞추기가 그렇네. 더 어려워요. 변화구도 보통 큰 낙폭이 큰 변화구가 아닌데. 우리 핵 우산 있잖아요. 우산 탁 씌워가지고 튕겨 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마지막이 그겁니다. 네. 그거면 이제 선제 제압 실패했지, 예. 방어에 실패했지.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보복이에요. 보복. 예, 보복. 튕겨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보복, 맞았는데 어떻게 맞고서 보복합니까? 보복하는 건데 네. 이게 세 번째 대안인데 그때 핵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핵우산이 되는 거고요. 핵을 사용하면요? 예. 핵으로 보복하면 핵우산. 예. 그렇게 되고 핵이 아닌 무기로도 되는데 그걸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합니다. KMPR이라고 해서 압도적으로 응징한다. 근데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는 것이죠. 국민들의 많은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가 실패하면은 일단은 희생을 각오하고 하는 군사작전이고 만약에 그 성공하지 못한다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보복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94년도에 네. 그 클린턴 시절에 그 영변 핵 폭격한다, 영변 폭격한다라고 했다가 작전을 접은 이유가 개전하면 3일 안에 100만 명이 네. 그래요.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들도 미국 시민들도 대한민국 땅에 많이 있으니까 그 100만 중에 미국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접었던 거다. 맞습니다. 예.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100만 명이 죽으면 핵 쏜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 한 명의 희생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킬체인이나 해구산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적 방식이 아니라 외교적 방식을 그러네.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예, 이번에 네. 공동성명에도 북한을 비핵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외교밖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미국 측에서 요구해서 들어간 요구한 것 같아요. 예, 예. 그 문구로 보지만은 네. 안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힘으로 압도해서 하는 안보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의 위협 자체를 제거하거나 네. 무력화하거나 그 무력을 쓸 동기를 없애줌으로써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외교죠. 외교죠. 예. 자, 평화와 외교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네. 자, 3부, 4부에서는 대통령의 말, 대통령의 역사관 전문가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여러분. 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